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라인 야후가 탈 네이버의 속도를 내면서 2021년 이루어진 소프트뱅크의 야후와 네이버 라인 간의 동행이 3년 만에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라인 야후가 시스템 분리 시점을 올해 안으로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최근 라인페이 등 네이버의 손길이 메인 서비스를 잇따라 접고 있어 라인 야후의 네이버 지우기가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소프트뱅크는 21일 정기 주총을 앞두고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라인 야후가 일본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행정지도 조치 관련 보고서 기한이 다음 달 1일인 만큼 이번 소프트뱅크 주총에서 관련 언급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첫 개인 투자용 국채가 긴 만기의 발목을 잡혀 예상 밖의 흥행 부진을 겪으면서 다음 달부터는 20년물 물량을 이달보다 줄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자자 연령대는 중장년층에 몰려 있는데 국채를 중도 환매할 경우 각종 금리, 세금 혜택을 받을 수도 없어 20년 만기까지 기다릴 수요가 많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개인 투자용 국채 단독 판매 대행사인 미래에셋증권과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해당 국채 20년물 수요를 구체적으로 다시 파악하고 다음 달 물량을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지난달 26일에서 27일 한일중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패션 브랜드 관련 사업 의사를 국내 대형 기획사에 타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공식적으로 한할령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중국 기업들도 한중 간 정상회담을 터닝포인트로 삼고 물밑에서 협력의 속도를 내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알리바바는 현재 중국 내 인기가 큰 한국 연예인을 입점 브랜드 홍보 모델로 기용해 수익을 극대화한다는 전략도 밝혔습니다. 연예 기획사 소속의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한류의 핵심 소비층인 중국 Z세대를 포섭하겠다는 구석입니다. 최근 엔터주들의 주가는 큰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중일 정상회의가 끝난 지난달 27일과 이달 18일의 주가를 살펴보더라도 계속해서 밀려나고 있는 모습이죠. 다만 알리바바와 패션 사업 구상이 결실을 보게 된다면 주가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미증시 휴장을 앞두고 우리 증시가 큰 방향성을 잡기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외국인들이 재차 순매수세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오늘 대형주 위주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이 대형주 위주의 강한 상승세가 또 지수 상승을 견인해주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요. 2년 4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2,760선을 회복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시장의 흐름을 좀 함께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들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포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방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전문가님, 우리 코스피 지수가 2년 4개월 만에 2,760포인트를 회복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시장 자체는 지금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맞을까요? 부익, 부, 빈익빈이라고 하겠죠? 네, 그렇다면 구체적인 좀 시황 분석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1970년대, 80년대 미국장이 한참 상승을 하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미국에 우리가 S&P 500에서 500개 종목이 있잖아요. 근데 500개 종목이 다 올라간 게 아니라요. 제일 업종 대표 기관이 선호하고 있는 큰 종목들만 50개만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아마 미국 사람이 영어로 얘기했겠죠. 1등만 기억하니 더러운 세상 아마 욕했을 겁니다. 자, 우리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프티, 피프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시장이 이렇게 지수가 막 올라갈 때 공격적으로 치고 올라갈 때는 어떤 종목이 가냐면 업종 대표 종목 중에 대형주가 올라가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걸 끌고 올라가는 거는 우리로 얘기하면 외국인하고 기관이거든요.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은 여러분 중소형 종목 안 사요. 그들은 안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업종에 1등하는 종목 위주로만 계속 끌고 가기 때문에 종합주가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계좌 수익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대형주와 업종 대표주를 사지 않고 내가 중소형 종목이나 오히려 약간 좀 후발주자의 눌림목이라고 저평가됐던 종목들을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닌가 한번 생각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중소형 종목을 잘 안 사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사실 제가 거래하는 거에 80%, 90% 거의 90% 가까이는 업종 대표주와 ETF만 거래를 하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수익을 적게 내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시장이 올라갈 때 내 거가 안 올라가는 건 더 성질 나거든요. 그건 제가 못 참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수가 올라갈 때 종합주가 지수 올라가는 것보다 조금 더 수익 나는 정도는 그래도 따라가 줘야 주식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시장이 가고 있는 내 종목이 못 가고 있어라는 생각을 혹시 하신다면 나는 시장에서 주도를 끌고 가고 있는 종목에서 소외된 종목을 보는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 방송을 보시면 계속 들으시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시장 조정 시마다 여러분 뭐만 사시라고 이야기했냐면 자동차와 반도체만 사시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비중이 자동차가 좀 더 높고 반도체는 그보다 조금 낮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6대4, 7대3 정도 비중으로 자동차가 비중이 높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것은 훨씬 빨리 가는 건 자동차고 더 많이 가는 것도 자동차일 거예요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후발주자로 치고 올라오는 게 반도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올라갈 수 있는 한계치는 여름 정도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언제부터요? 올해 1월 2일 날 제가 방송할 때부터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1월 초에 자꾸 조정 나왔다가 올라갈 때 우리 올라가는 거 어디까지 끌고 갈 거냐면 6월 달까지는 상승이라고 보고 7월 달 말 정도냐 8월 첫 주, 둘째 주냐 거기쯤 가면은 이번 상승이 일단락되고 조정이 한번 세게 들어올 거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지금 벌써 6월 오늘 18일입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 드렸던 약속한 날짜가 이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기간 동안에 누가 제일 많이 치고 갈 거냐 묻는다면 자동차, 반도체라는 얘기고 혹시 모르겠으면 코덱스 레버리지 끌고 가시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코덱스 레버리지만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에서부터 25% 이상 수익 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계좌, 여러분 종목별 말고요. 계좌 수익이 25% 미만이신 분 손 드세요. 어떻게 될까요? 시장의 수익률도 못 따라오신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원금의 25%를 내가 지금까지 벌지 못했다면은 주식 내가 왜 하고 있는 거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다. 오늘 말씀드리면서 그럼 남아있는 구간 내가 뭐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리고 제가 계속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매수했는지 포인트에 관한 말씀을 오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장에서 지금 이 상승 흐름을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계좌가 섹터별에서 이 1등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시장 이야기도 좀 들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방금 전에도 반도체,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섹터별 투자 전략을 어떻게 챙겨가 보면 좋을까요?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다른 얘기 다 안 하고요. 주식하고 시장 얘기들만 좀 드려볼게요. 조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말이 원래는 안 빨랐는데 이 직업을 가지면서 겁나 빨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어진 시간이 50분인데 우리 앵커님이 하시는 얘기 여러 가지 멘트들 빼고 나면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은 36분에서 35분이에요. 근데 그 시간 안에 종목을 보통 10개에서 20개를 얘기해야 되니까 저도 숨찹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천천히 얘기하고 싶고요. 한 종목, 두 종목만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얘기를 못하면 다음 주에는 이미 다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말을 빨리 할 수밖에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두 종목 가지고 1시간씩 방송하시는 분들 부럽습니다. 저는 이렇게 꼭 찍어서 얘기를 못하겠고 보이는 거를 일주일에 한 번 나오니까 최대한 말씀드리려고 애를 쓰는 거니까 저 사람 말 빨라서 못 듣겠어가 아니라 저 사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마 서울경제TV 출연자 통틀어가지고 저처럼 열심히 떠들어주고 열심히 하나라도 더 얘기하려는 분이 아마 없을걸요. 이렇게까지 숨차게 얘기 안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잘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면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매매는요. 제일 핵심은 승률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길 만한 곳에 가서 배팅을 해야 되고 내가 승률이 낮은 곳에 가서 덤비면 안 됩니다. 만약에 길 가다가 여러분 누가 나한테 싸움을 걸어요. 근데 딱 봤는데 갑자기 어서 많이 보던 아저씨야. 마이크 타이슨인 거지. 그럼 어떻게 돼? 안녕하셨습니까 형님을 도망가야 됩니다. 절대로 붙으면 승산 없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내가 이길 만한 자리에서 덤비는 것이지 이기지 못할 자리에 덤비시면 무조건 깨집니다. 그다음에 기대 수익은 저는 대형주를 하잖아요. ETF와 대형주를 하기 때문에 진입해서 10%에서 20% 승률만
나오면 나는 먹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가다 보면 30%, 50%, 100% 나는 종목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들어갈 때 처음부터 10% 아니면 20%만 수익 나면 땡큐. 그리고 나는 팔고 나가서 다음 타이밍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수익금이 꾸준하게 쌓여갑니다. 제가 1억 정도 기준으로 재봐보시면 평균 1년 연평균으로 50% 미만으로 버는 해는 없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죠. 그죠? 그리고 보통 제가 한 달에 2달 정도에 한 2~3번 정도 매매하는 것 같아요. 2번에서 4번 정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밖에 매수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승률이 좋아지는 거고요. 여러분 복리 투자하지 마세요. 복리를 깨지는 사람 봐도 복리를 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수익이 나면 출금하세요. 그러다가 시장이 몇 달에 한 번씩 왕창 빠지잖아요. 그때 내가 자금을 배팅을 늘리시는 겁니다. 오케이? 실전해 보시면 제가 무슨 말 드리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3판을 했는데 3판 다 연속으로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자, 우리 룰 하나 정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가위바위보 1억을 가지고 매매하는데 가위바위보 한 번 이기면 저는 10% 수익 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위바위보 한 번 지면 10% 마이너스 나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내가 한 번 이기고 한 번 졌어요. 자, 한 번 이기면 얼마죠? 1억 1천이 되죠. 한 번 지게 되면 10% 빠지니까 나는 얼마 빠질까요? 9,900만 원밖에 안 남아요. 생각 가만히 해보세요. 야, 한 번 10% 수익 났을 때 나는 1억 1천만 원이 벌리니까 10% 수익 났는데 내가 1억 1천만 원에서 마이너스 10% 돼버리면 얼마가 되냐면 9,900이 돼요. 그 원금 1억이었는데 100만 원이 까진다고. 근데 세 번째 가위바위보에서 만약에 져버리잖아요. 그럼 나는 마이너스가 왕창 나는 거죠. 세 번째에서 이기면 나는 2번 이겼고 한 번 졌을 뿐인데 얼마? 20% 수익 나는 게 아니라 내 원금의 9%밖에 수익이 나지 않아요. 10%가 안 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실전 매매를 한번 해보신 분은 강의만 하는 분은 몰라요. 그냥 보기만 하고 강의만 하는 분은 알 수 없는 얘기예요. 실제 매매해 보시면 내가 분명히 몇 번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왜 수익이 이거밖에 안 되지? 계좌 이거밖에 안 되지? 무슨 얘기냐면 연속한 승률이 높은 게 중요한 것이지 수익률이 높은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내가 만약에 A라는 종목 사서 10% 벌었어. B에서 7% 벌었어. C에서 20% 벌었어. 내가 이렇게 세 번을 꾸준하게 이익이 나는 게 중요한 거지. 얘는 10% 벌었고 얘는 20% 까였고 얘는 30% 벌었고 얘는 50% 까였고 이건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주식은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잃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것, 그걸 하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잃지 않는 자리에서의 매매를 굉장히 많이 애를 써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시장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먼저 첫 번째 차트는요. 얘는 지금 미국 달러 레버리지입니다. 코덱스 미국 달러 레버리지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얘는 종목 코드는 21250입니다. 자, 이 종목은 뭘 말하는 거냐면 달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코덱스 달러가 올라가는 폭에 곱하기 2의 수익을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여기 13,000원에서 13,300원, 여기 12,800원에서 12,900원, 여기 매수해서 쭉 끌고 올라오다가 우리가 여기 한번 팔았고요. 눌림목을 이용해서 14,000원대 잡아가지고 다시 한번 14,620원에서 이상해서 팔고 나가자라고 말씀을 현재 드리고 있고요. 저는 지금 다 팔았어요. 왜냐하면 달러가 지금 연일 상승으로만 계속 끌고 요번 올해 내내 달러는 강달러였거든요. 저는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달러가 슬슬 주저앉을 때가 돼갑니다. 올라갈 폭이 얼마 안 남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달러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 시장은 단기 폭등을 합니다. 제가 여름까지 상승장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달러, 그래서 저는 달러를 엊그저께 다 팔았어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달러 관련, 여러분 달러 갖고 있던 분들, 예금하셨던 분들 달러 다 파세요. 이제 떨어질 거예요. 싸게 살 기회 올 거예요. 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달러가 오를 때는 주가는 떨어져요. 그런데 달러가 빠지기 시작할 때 주가가 오르거든요. 우리나라 장은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가 달러가 이제 저는 다 왔다. 왜냐하면 외환을 맞추는 게 여러분 외화의 방향을 맞추는 게 되게 힘들어요. 외화 딜러들도 방향이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를 이 달러의 값어치 외환 달러를 찾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18년차 트레이더인데 18년간 이 외환 거래 계속 하다 보니까 승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제가 팔고 나서 얼마 안 있다 빠지고 제가 사고 나서 얼마 안 있다 올라갑니다. 굉장히 늦게까지 천천히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가 단기적으로 이제 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달러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은 달러 인버스가 있습니다.
달러가 떨어지면 수익 나는 상품이 있는데 이걸 오늘부터 조금씩 담아가시면 하루에 한 1%씩 담아서 한 20% 정도, 20거래일 정도 천천히 담아가시게 되면은 수익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여러분께 권유드려 보겠습니다. 목표 수익은 10%에서 15% 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지금 단가에서부터 그 정도 아마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눌림마다 이거 보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올 초에 1월 달 말에 붙잡고 올라와서 2만 원까지. 그럼 얘가 16,000원에서 16,200원에 매수해가지고 2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35% 정도 수익 냈거든요. 그러면 주식을 내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코덱스 레버리지 하나만 갖고도 지수 올라가는 수익의 2배를 내기 때문에 충분하고요. 떨어질 때 18,000원 밑에서 잡아가지고 쌍봉에 팔자라 그래서 여기 다 팔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5월 말입니다. 5월 30날, 31일 날 코덱스 레버리지 제가 운영하는 톡방에다 뭐라고 글을 써놨냐면 18,400원에서 18,500원에 매수하셔서 2만 원 이상 보세요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여기 21,100원에서 22,200원에 절반 팔았습니다. 청산 근거는요. 여기 첫 번째 봉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봉, 3봉이기 때문에 얘를 다이렉트로 상승시킬지 아니면 눌렀다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반을 팔고 지켜보자라는 거고요. 아마 이번 주 안에 이 3봉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이면 저는 팔았던 물량을 다시 채울 생각입니다. 시장의 강세로 보고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 치고 넘길 거냐, 다음 주 월요일쯤에 치고 넘길 거냐,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직 시장은 좀 더 좋게 본다라는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반도체 관련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렸던 종목들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코덱스 반도체라는 것과 두 번째는 에이스 AI 반도체 포커스라고 하는 ETF입니다. 구성 종목이 좀 다릅니다. 좀 이따 제가 HDS를 켜고 여러분 한번 말씀을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잠깐 보시면 제가 왜 구성 종목이 다르다라고 이야기 드리냐면 잠깐 보시죠. 안 움직이네. 네. 잠깐 구성 종목을 잠깐 보시게 되면 이게 마음이 급하면 마음대로 안 움직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종목들이 구성하고 있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덱스 반도체라고 하는 종목은요. 얘는 뭘로 포함되어 있냐면 여기 구성 종목을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보시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SK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는 보시면 지금 비중이 27.8% 정도 가지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16%입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12%입니다. 자, 얘는 반도체 구성 중에 하이닉스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올라갈 때 코덱스 레버리지는 코덱스 반도체는 좀 덜 올라가겠죠. 그럼 얘는 누가 올라갈 때 제일 많이 반영하게 되냐면 하이닉스입니다. 자, 이 코덱스 반도체의 구성을 보시게 되면 제일 적은 게 1.3% 하나마이크론이고요. 그다음에 1.8% 원익 IPS고요. 그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DB하이텍 2.1%고요. 그다음에 HP, SP 같은 경우 2.87%, 리노공업 4.1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업종의 대표주 중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얘만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코덱스 반도체 그러면 반도체 업종 전반의 상승을 이야기할 때는 코덱스 반도체 091, 160입니다. 이 종목 위주로 거래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요. 반대로 내가 만약에 포커싱을 좀 바꿔보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얘가 포커싱을 바꿔보면 시장이 조금 움직일 때 나는 얘보다 반도체는 반도체인데 그 반도체 중에 조금 더 강조를 두는 점이 달라라고 이야기할 때 보시면 자 보세요. 얘는 어떻게 움직였냐면 하이닉스가 아까는 27%, 28%였는데 25% 조금 줄었죠. 삼성전자가 아까는 13%였는데 25%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비중이 아까보다 비중이 훨씬 늘었죠. 24%예요. 이 얘기는 뭐 하는 거냐면 AI 반도체 포커스는 반도체 중에서 AI 상품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제일 포커싱이 되는 게 누구냐면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 여기서 생산하는 반도체가 굉장히 비중이 높아지고요. 또한 삼성전자 비중이 높아져요. 그러면 똑같더라도 수익률 측면에서 꽤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ETF를 여러분 구성할 때 반도체 관련 종목들 여러 개 말씀드렸는데 자, 그중에서 하나씩 여러분 살펴보시게 되면 지금 어떤 부분이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지 조금 체크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보시죠. 보시면 얘가 코덱스 반도체인데요. 바닥에서부터 올라올 때 흔들림이 좀 작고요. 크게 올랐다가 눌린 상태에서 별로 눌리지 않으면서 올라가면서 되게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겁니다. 오늘도 2%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AI 반도체 포커스 보실래요? 얘는 보시면 출렁임 폭이 얘보다 훨씬 작아요. 그리고 올라갈 때 더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뭐 때문일까요? 비중 때문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반도체 안에도 뭐가 있냐면 반도체 핵심 장비 업종을 보시게 되면 얘는 좀 중소형 종목들이에요. 예를 들면 DBI텍이라든가 워닝 IPS라든가 그다음에 TCK라든가 이런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얘는 전고점을 뭐예요? 반도체 장비 핵심 장비 쪽에서의 반도체 핵심 장비 업종들은 못 넘었어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 주도주를 거래하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반도체 주도주 뭔지 모르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대장주는 SK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예요. 얘가 대장으로 치고 올라가고 그 외에 삼성전자는 빌빌거리다 한 번씩 올라오는 쳐주는 정도밖에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도주 섹터에서 노릴 때는 나는 한미반도체나 SK 하이닉스 이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돼요. 두 개까지 할 필요 없고요. 둘 중에 하나만 잡으시면 되는 거고 그 외에 반도체 핵심 장비를 사고 싶다. 그러면 이 핵심 장비에 들어가시면 ETF 구성 종목 보시게 되면 얘는 그럼 뭘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만 체크하시게 되면 여러분 금방 찾을 수 있거든요. 자 보시죠. 제가 종목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비중이 제일 누가 높죠? 리노공업이 제일 높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완성 반도체 중에는 한미반도체가 굉장히 높고요. 그 외에 부품주 중에 비중이 높은 게 뭐냐면 이스페타시스고요. 그 다음에 HP, SP이고요.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자, 구성에 대해서 보시는 방법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가 먼저 치고 올라갈 때 제가 순서가 어떻게 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대장주 1등주가 먼저 간다고요. 누구? 한미반도체,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는 잠들었다 잠 좀 깨면 한번 올라오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내가 그러면 대장주가 많이 갔으니까 이제 부품주 올라갈 차례 아니니? 그럼 나 부품주 뭐 가지고 놀아야 될까?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여기 보시면 비중이 제일 높은 게 뭡니까? 예, 리노공업, 이스페타시스, HPSP. 얘들 중에서 내가 차트 괜찮은 놈, 눌림목 온 놈 찾으면 되는 거예요. 되게 쉽죠? 주식이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전문가들이 다 찾아놓은 거잖아요. 증권방송에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증권 거래소에서 가장 전문가들이 반도체 중에서 핵심 장비 중에 어떤 게 제일 괜찮니? 라고 물어볼 때 얘기해서 찾아놓은 종목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시게 되면 여기 반도체 후 공정, 핵심 장비 외에 후 공정을 보시게 되면 얘는 반도체가 끝났어. 그럼 난 그 다음에 뭐해? 그 후 처리의 공정에 관해서 나는 좀 배팅을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걔는 뭐 하는 게 제일 괜찮을까라고 보니 비중이 제일 높은 것이 한미반도체, 아까 말씀드린 리노공업의 이스페타시스의 이유테크닉스에 거기다 또 안 보이던 종목 하나 보네요. 테크윙이라는 종목이 보이고요. 하나마이크론, 심텍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가 이 중에서 차트 보고 모양 이쁜 거 찾아서 거래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종목 왜 잘 찾냐면 이렇게 찾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증권방송에서 보통 보시면 어떤 분들이 주로 어떻게 어려요? 제가 약간 좀 예정에 없던 건데 여러분 제가 약간 밥그릇을 까겠습니다. 저는 주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서 선물 옵션이 주력이라서 예. 밥그릇 까드릴게요. 방송 오늘 들으신 분들 논한 것 같은데 잘 들어보세요. 자 보세요. 보통 주식으로 주식 증권 전문가분들이 방송 출연하실 때 제일 많이 보시는 게 이거예요. 보시면 신고가 신저가 중에 주로 20거래일 동안에 가장 상위 종목을 거래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차트 이렇게 딱 꺼내놓고 여기서 이걸 눌러. 그러면은 이 중에서 차트 모양새가 예쁜 놈이 있어요. 정배열된 놈이거나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서는 때 이때 보통 우리가 종목 검색기를 하게 되면 그걸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만 내가 찾는 거예요. 그 중에서 모양새가 괜찮고 바닥이 확인된 종목 위주로 거래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샘표식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얘가 연일 고가를 만드는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반도체 이렇게 움직였다가 눌림 쌍바닥 종목으로 검색을 하면 여기서 걸려요. 그리고 나서 얘가 올라올 때 여기 박스 상단이 여기거든요. 보시면. 그러면 얘는 종목을 할 때 쌍바닥 종목을 찾고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선 종목을 찾게 되면은 여기서 종목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가 단타 한번 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눌림목 상승하면서 계속 저점을 높이는 걸 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종목 검색기에서 뭘 가지고 종목 찾으시는 분들이 찾냐면 앞전 박스 고점 있죠. 여기 하나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너무 많이 가르쳐 드리는데. 자, 그러고 나서 돌파될 때 이때 돌파 매수하면서 사인 드려요. 그러면 급등해요. 보통 여러분 급등 종목을 잘 찾는 분들은 이거 찾는 거예요. 박스 상단 돌파할 때 왕창 날아가기 때문에 그 종목을 찾아서 이거 추천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와 거봐 내가 50% 먹여줬어. 이거 얘기하는 게 보통 이러거든요. 이 업계가 그래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께 약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종목 추천 안 받아도 알 수 있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또 하나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세요. 얘는 케이카입니다.
보시면 얘가 올라갔다가 눌려요. 다시 올라갔다가 눌려요. 근데 보시면 저점을 높여요. 그럼 얘는 뭘 잡냐면은 얘가 이렇게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교환되고 다시 내려올 때 약 여기 다중바닥, 쌍바닥 자리가 눌림목이 확인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때는 신호가 안 떠요. 그리고 아침에 이상징후 포착을 하나 해놓으면 예상 체결가에서 뭘 볼 수 있냐면 당일에 특정 거래량 이상의 거래가 뜨는 종목을 포착하게끔 여러분 종목 검색이 가능해요. 모르시면 여러분 사용하신 증권사 콜센터에 전화하세요. 그래서 이 아침에 평균치가 뭐 만약에 100만 주인데 500만 주인데 그 이상 거래가 뜨는 걸 예상 체결 효과가 뜨거든요. 그게 뜨는 것들만 검색할 수 있게끔 검색 조건식이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시게 되면 이거 떠요. 그러면 내가 그 조건 패턴들을 미리 찾아놓고 전날 밤에 찾아놓고 나서 아침에 예상 호가에서 거래가 이상 징후가 뜨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걔가 보통 내가 5종목을 골라놓으면 그중에 3종목은 아침에 튀어 올라갑니다. 시가부터 날아가요. 제가 보통 시가 종목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찾으시면 종목 찾는 거 안 어렵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자,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도 같은 패턴이죠. 보시면 눌렀다가 올라가고 눌렀다가 올라가고 눌렀다 올라갈 때 바닥에서 이렇게 저점에서 배치가 바뀔 때 요때 사시게 될 때 움직이는 거. 사실 이런 종목을 거래하는 건 주로 상승장이거나 딱히 할 게 없을 때 저는 이렇게 많이 거래를 해요. 근데 저는 이 종목들 여러분께 별로 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저점에 잡지 못했으면 돌파 매수했다가 만약에 무너지면 손실이 굉장히 커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상승장일 땐 괜찮은데요. 하락장 는 5점만 반짝 올랐다가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에게 종목 추천 받아가지고 거래하면 왜 망하냐면 나 보통 종목 추천이 뭐냐면 야 탄력 괜찮겠다 생각하고 종목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탄력이 이렇게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은 확 올라갈 때 먹으면 좋죠. 막 확 올라가고 10%, 20%, 30% 올라가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종목들은요. 바닥에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잡아서 여차하면 던지고 나오지 못하면 무너질 때 답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왜 급등 종목을 못 잡아서 안 해드린 게 아니라 잘못하게 되면 여러분 물리면 답이 없고 AS를 못 해드립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방송 출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종목들을 권하는 게 아니라 바닥이 잡힌 종목 위주로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종목 차익 실현 종목들을 몇 개 말씀드렸는데 그 종목들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종목들은 아까 반도체 포커스, 그다음에 코덱스 반도체 우리가 이렇게 차익 실현하고 현재 끌고 가고 있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코덱스 자동차 같은 경우도 시장이 천천히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럼 보시면 근데 이제 이 종목들은 계속 끌고 가는 종목이니까 다들 아시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은요.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종목에서 40에서 50%가 차지해요. 그래서 반도체가 약 30% 정도 차지하고요. 자동차가 지금 거의 한 20%쯤 차지하거든요. 두 개만 하면 50%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합주가 지수를 가지고 선물 옵션 거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이 두 종목만 주로 보는 거예요. 나머지 종목들 좋은 거 많죠. 근데 그거 찾을 시간이 저는 없어요. 그래서 시장 움직임에 연동되는 종목 위주로만 저는 거래하기 때문에 제가 어쩌면 주도주 섹터에서 계속 놀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선물 옵션이라는 게 지수가 움직이는 거, 지수가 올라가면 콜 옵션과 선물 매수를 봐야 되고 지수가 떨어지면 풋 옵션과 선물 매도를 봐야 되는데 지수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연동되는 종목들만 저는 거래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까지 볼 시간은 저는 없거든요. 장중에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시장에 소외되지 않은 종목 위주로 거래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종목 개별 종목들 중에서 제가 골라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제 관심 종목인데 너무 많이 오픈하는 것 같다. 자, 보시죠. 관심 종목입니다. 예, 지금 여러분께 방송의 화면 안에 보이는 종목인데요. 제가 제일 이거 순서대로 놓은 거예요. 제 1번이 뭐냐면 하이닉스, 그다음에 2번이 한미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얘들은 지금 끌고 가시는 분의 영역이지 신규 진입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저기 보시면 현대오토에버 보이실까요? 여기 세 번째 보시면 오늘 5.5% 올랐는데요.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제가 바닥에 떨어질 때 15만 원 깨질 때 천천히 주워 담으세요라고 여러분께도 방송 나와서도 이야기 드렸고 온라인 특강할 때도 말씀드렸고 계속해요. 제가 온라인 특강을 매달 마지막 주에 하거든요. 다음 주에도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에 6시에 제가 온라인 특강합니다. 온라인 특강할 때 살 거 없어서 뭐 살까 고민하다가 현대오토에버 조정할 때 사세요라고 이야기 드렸고 그 다음에 드린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하나마이크론 요거 사세요 이야기 드렸고 그 다음에 요거 DB하이텍 사세요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요것들 왜 조정 나와서 완전히 이제 떨어진 바닥이라서 그래서 제가 DB하이텍 얼마에 사시라고 이야기 드렸냐면 자 보세요. 여기 39,500원에서 4,500원 가격 정해드렸어요. 올라갈 때 얼마에 팔라 그랬냐면 10%씩 남아 파세요. 44,000원.
팔렸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때가 제가 4월 말에 공개 강의를 했어요. 온라인 특강 할 때였고요. 그다음에 5월 말에 온라인 특강 할 때 뭐였습니까? 여기 39,500원에서 44,500원 쌍바닥 오면 사세요. 또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얼마에 팔라고? 44,000원 10%에 파세요. 정확히 10%에 팔렸습니다. 됐죠? 부탕에 먹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또 얼마 내려왔습니까? 45,000원에서 39,000원 또 내려왔어. 또 사줬어. 근데 어땠냐면 어제 올라올 때 43,500원, 44,000원 10% 수익권에 반을 팔았고 남은 수량 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보세요. 같은 자리에서 하나, 둘, 세 번 10%씩만 해먹었다 쳐도 우리 몇 프로입니까? 30%. 적습니까? 적다고 생각하세요? 주식에서 손해보시는 분들 솔직하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 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제 방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께 그런 얘기 와서 물린 종목들 상담하면 제가 답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체 왜 딴 거 사는 거냐고. 왜 대체 딴 거 사는 거냐고. 제가 드린 종목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타이밍에만 들어가도 손해가 안 나는데, 제가 서울경제TV 출연한 게 작년 1월 첫 주예요. 지금 딱 1년 반 지났거든요. 18개월 동안 여러분께 손해 끼친 종목이 한 종목도 없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남들 손해나고 물리고 힘든데 왜 그러냐면 저는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매매를 안 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바닥 잡히는 걸 최대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신중하게 말씀드리니까 손해를 안 끼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물론 매수하는 순간에 한 10%씩 밀리면서 분할 매수하는 건 그건 물렸다고 할 수 없잖아요. 분할로 매수하자고 한 거니까. 그래서 수익이 편안하게 난다는 거 우리가 DB하이텍으로 보실 수 있다. 왜? 지금 DB하이텍을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그 앞전에 우리가 반도체는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로 열심히 수익들을 냈어. 주도주는 1등과 2등은 얘니까. 근데 얘가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근데 제가 온라인 특강을 하고 방송 출연하니까 그래도 뭔가 해드릴 수 없을까 고민하다 보니 얘들을 이야기 드렸다는 거죠. 자, DB하이텍 그래서 오늘 15%. 그럼 여러분 지금 DB하이텍이 벌써 4월 말, 5월 말, 6월이죠. 그러면 지금 2달 반 동안에 몇 퍼센트? 35% 수익을 이 한 종목으로 드렸다는 거.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반도체 후발주제고 제일 힘이 없고 제일 문열이 같은 종목이라고 제가 뭐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이거 안전하니까 해보세요. 비중 20%. 됐습니까? 제가 하는 종목은요. 비중 20% 미만이 없어요. 많이 가는 건 50%, 70%까지 베팅하고 기본 비중이 20%입니다. 오케이? 그만큼 안정적으로 간다는 얘기고요. 손해 안 끼치니까 이런 종목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자, 이 종목도 여러분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얘 얼마? 15만 원 밑에. 왜? 여기 바닥 봐봐. 15만 원 반등 나와서 15만 7천 원 왔다가 눌림목. 그러니까 14만 5천 원은 15만 원. 요 구간에서 매수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 동안 살 기회 좋습니다. 그리고 튀어 올라옵니다. 자, 오늘만 얼마? 5.34% 올라왔네요. 그러면 여러분 바닥에 내가 15만 원, 14만 5천 원에 사신 분은 얼마 수익 났을까요? 약 10% 정도 수익 났습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대형 종목으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이상 가는 건 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자리에서 여러분 진입을 하시게 되면 대략 한 10%, 7%에서 10% 내외 정도에서 절반 정리하시고요. 나머지는 되밀리면 한 2, 3% 수익권에 익절 관리 스탑 걸고 버텨보세요. 그래서 다 팔자 그럴 때까지 내비둬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차 청산만 성공한다면 나머지는 여러분 손해날 이유는 없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죠.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자, 우리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시장이 완전히 여기서부터 쭉 박살나가지고 무너졌던 종목이에요. 근데 제가 뭐라 그러냐면 22,000원, 21,000원 구간 안에서 천천히 사세요. 한 방에 왕창 다 들어가고 더 무너지면 고생하지 마시고 라고 이야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언제요? 여기 개파락 떨어진 날 이때부터 뭐였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21,000원, 22,000원 천천히 사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시죠? 이 구간에 열심히 이렇게 우리에게 한 열흘 정도 살 기회를 주고 나더니 오늘만 5.66% 올라가네요. 그러면 바닥에서 22,000원에 사신 분들도 여러분 지금 거의 10% 육박하게 수익이 올라옵니다. 그럼 어때요?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거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날아가는 거 열심히 상승하는 거 잡으면 좋은데요. 그거 잡고 있는 거는 예전에 사자고 할 때 사신 분이고 지금 방송 이제 막 채널 트신 분들은 어떻게 할 거야? 야, 너 버는 것만 자랑하지 말고 나도 잡을 수 있는 거 좀 줘봐.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출발점에 잡으신 분들이 제일 좋은 거 잡는 거고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이렇게 단타나 치자입니다. 그런데 손해 안 나고 10% 벌고 15% 벌면 저는 나이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한국 타이엔테크놀로지입니다. 우리 자동차 섹터에서 자, 또 종목 오늘 관심 종목 다 오픈되네요. 보시죠. 예. 보시면 제가 핵심주는 기아랑
현대차입니다. 얘들 가지고 끌고 가라 그랬고 오늘 현대차와 기아 들고 있는 것들 70% 차익 실현하자고 장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70%. 왜냐하면 얘가 연일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조정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수익이 좀 많이 났으니까 차익을 좀 실현하고 남은 거 가지고 우리가 후발주자를 사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후발주자 중에 제일 괜찮았던 건 SL하고 만도예요. 얘들 부품주 사셨던 분들 수익 되게 많이 좋죠. 그리고 이거 없는 분들 얘 나 없어라고 이야기할 때 뭐가 괜찮냐면 현대, 위아, 모비스, 타이언 테크놀로지 괜찮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보시면 한국 타이언 테크놀로지는 42,500원에서 43,500원 구간 천천히 사세요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인수합병 이슈가 나오면서 장대 음봉이 떨어지면서 하나 둘 갭 하락 완전히 죽여서 횡보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슈가 악재가 하나 더 나올지 말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 우리는 천천히 사자라 그래서 사다 보니까 거의 지금 한 3주 정도 천천히 왜냐하면 저는 선물 옵션을 주로 하니까 선물 옵션 수익 난 거 가지고 그날의 수익금의 30% 50% 여기다 배팅을 모아놓자라고 했어요. 비중 20%.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오늘 하루 수익만 2.83%빵 치고 올라오죠. 저는 얘가 지금 5만 원을 회복할 거냐 말 거냐를 제가 보고 있는 목표가예요. 49,000원 5만 원 와서 힘 약하면 던질 생각이고 얘를 치고 올린다면 조금 더 회복력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개인적으로 한국 타이언 테크놀로지는 중장기로 매우 좋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이고 얘는 작년에 제가 계속해서 많이 밀었던 종목이죠. 싸게 사자 38,000원 4만 원대에서 열심히 사자 그래가지고 6만 2, 3천 원대에 다 팔고 났더니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지금 싸게 받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건데 싸진 거 이런 게 우리가 땡큐 감사합니다라고 사는 종목 아닌가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무엇을 사야 되냐 고민할 때는 우리가 가치 대비 싸진 게 제일 좋은 종목이에요. 내가 애플이 아무리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핸드폰 업체고 모바일 업체라고 하더라도 비쌀 때 사면 애플도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잡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한미 반도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얘가 꼭지에 물리면 한미 반도체 오늘부터 나한테는 잡주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나쁜 종목도 내가 정말 싸게 사서 이제부터 반등할 자리 잡았으면 얘가 우량주고 얘가 좋은 주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저는 주식을 하실 때 여러분이 생각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언제 사는 게 좋다고? 쌀 때 사는 게 좋다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면 시장이 올라갈 때는요. 상승장에는 다 오르는 것 같아요. 아무거나 사도 오를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바닥이 확인된 종목 위주로 거래하셔야 우리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바닥이 확인되지 않은 종목을 가지고 거래하시잖아요. 그럼 나는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제가 여러분께 지난 2주 동안에 강의 시작 전에 우리가 원숭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따라해봐. 주식은 언제 사는 거야?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야. 그랬더니 원숭이가 뭐라 그래? 아니야. 비쌀 때 사가지고 쌀 때 손절치는 거야. 바보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대부분의 개인들은 왜 그러냐면 쌀 때는 싼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다 패턴이고 기법이고 다 필요 없고 우리 뭐만 알면 되겠다고 쌍바닥, 다중바닥, 바닥을 다지는 종목들만 사자는 거죠. 그러면 단점은 뭐냐면 상승장에 내가 팔고 나면 살 게 없어요. 왜? 상승장에 바닥 다지는 종목이 뭐 얼마나 있겠어. 다 올라가는데. 그러면 놀아야지 뭐.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변동성장이 와서 조정이 나올 때 시장들이 무너져서 바닥을 다져가는 종목들 여러분 바닥을 다진다는 의미가 뭐냐면 여기까지만 보실래요? 음봉 떨어져서 무섭죠. 그런데 얘가 떨어진 이후에 어느 순간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이렇게 다중바닥에서 횡보하면서 시장이 버텨주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 종목이 바닥을 다지는 종목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에 여러분 온라인 특강 하는데 온라인 특강 때 이런 패턴들을 제가 하나씩 가르쳐 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온라인 강의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다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딴 데 가서 놀아봐야 맛있는 거 먹고 노는 거 남는 거 별로 없거든요. 그날 하루는 공부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종목을 말씀드리고 이거 사면 돈 벌어요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드리긴 드려요. 보다시피 한국 타이언 테크놀로지도 말씀드렸었고 아까 우리 저 반도체 종목들 중에도 이야기 드린 다 올랐죠. 하나마이크론 올랐죠. 현대오토에버 올랐죠. DB하이텍 올랐죠. 그죠? 타이언 테크놀로지 다 올랐습니다. 드린 종목 다 올랐어요. 안 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이 종목들이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자리에서 내가 공략해야 되고 무엇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온라인 특강을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 보통 마지막 주에 합니다. 마지막 주에 토요일 날 하거나 수요일 날 밤에 하거나 보통 그렇게 진행하는데 강의한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거 다 제껴놓고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이번 한 달 동안의 중요 패턴들을 정리해 드릴 것이고 다음 달에 우리가 공략해 볼 만한 게 눈에 보이면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생방송 통해 여러분께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드려봤자 35분밖에 못 떠들어요.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제한적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셔서
함께 공부하면서 익혀가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생방송에서 제가 막 입에 거품 물고 얘기하는 종목들이 가끔 있죠. 한 달가에 한두 번 정도. 그때 그 종목들 집중으로 거래하시면 되겠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지나고 나면 야 수익 났어 봐봐라고 전 얘기하면서 왜 매매했는지를 복귀하면서 강의해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지금 이 종목들은 아직 좀 더 갈 자리 남아 있어 보이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 아침에 시황 문자로 시황 톡방에 글로 어떻게 대응한다라고 글 올려드렸으니까 보시고 그대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주식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선물 옵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정말로 숨가쁘게 이 시황에 대한 이야기, 섹터별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짚어주셨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특별히 우리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종목들을 선별하는지 그 비법에 대해서도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알찬 내용들로 채워주셨는데 이런 알찬 시장 공부를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닌 매일매일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하단을 참고하시면 매일매일 이 같은 시장 공부를 자세하게 해볼 수가 있으니까요.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을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의 매매 비결을 또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강의 내용은 또 어떻게 될지 전문가님 이야기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선물 옵션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시장이 상승할 때는 주식을 하면 되기 때문에 선물 옵션에 사람들이 관심을 잘 안 갖습니다. 근데 사실은 올 상승기는 올 여름까지는 상승장이라고 말씀드리지만 하반기에는 꽤 커다란 하락들이 굵직굵직하게 떨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대선이 있는 해에는 대선 전에는 올라가고 대선 임박했을 때 미국 대선이요. 그러면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고 대선 이후에 시장이 한번 패대기 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은 대선 전까지는 기대감이 올랐다가 대선이 끝나고 나서 하락 변동성이 꽤 세게 들어오고요. 아마 미국장도 조정이 꽤 강하게 고점에서 한 20에서 30%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주가가 올라갈 때 수익 나는 건 주식을 사면 올라가요. ETF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주가가 빠질 때는 대응할 방법이 주식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올라가야만 수익 나는 상품이라 단방향 상품이고요. 선물 옵션은 올라갈 때는 선물 매수와 콜 옵션 사면 돼요. 근데 하락장에는 선물 매도와 풋 옵션을 사면 되기 때문에 양쪽 방향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죠. 내가 A라는 종목을 샀어요. 수익이 났어. 괜찮죠? 근데 B라는 종목을 샀는데 손해가 났어요. 손절 쳤으면 내가 뭐 하고 싶습니까? 다음 C라는 종목을 통해서 이걸 복구하고 싶어요. 근데 얘도 마이너스 나서 2번 연속 손절이 나가게 되면 내 계좌가 확 줄고요. 3번 손절 나가게 되면 거의 계좌가 반토막 납니다. 주식에 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을 짧게 3% 5%에 손절 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몇십 프로 물려도 버티는 게 대부분의 개인 매매자거든요. 손절 잘 못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주식보다 선물 옵션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내가 상방을 잡았다가 야 갑자기 장이 급격히 하락한다고 하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손절을 짧게 치고 방향을 하방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포지션을 바꿔주기만 하면 하락할수록 수익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양방향 상품이라는 장점이 거기 있다는 것이고요. 자, 보시면 그래서 주식처럼 선물이 올라갈 때는 여기다 클릭해서 매수하면 되고요. 이렇게 올라가면 차익 실현하면 됩니다. 주문 뭐 간단하죠. 그런데 시장이 하락할 때는 선물에 매도 진입을 하거든요. 어디다 주문 넣냐면 여기다 넣어요. 그리고 내가 팔아먹을 땐 여기다 팔거든요. 그러면 진입의 방향만 다른 것이지 주문창도 똑같아요. 선물과 옵션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 되게 심플합니다. 그리고 얘가 기본 바닥을 보시게 되면 지수가 올라갈 때 콜 옵션이 올라가고요. 지수가 떨어질 때 풋 옵션이 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를 하나 들어보시게 되면 6월 3일하고 5월 23일을 한번 보시죠. 시장이 갑자기 아침에 딱 시작과 동시에 얘가 하락으로 확 밀었다가 급반등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침에 샀다가 물렸네. 손절 쳐버리면 급반등하면 멘붕 오거든요. 그런데 가다가 무한 물타기 하다가 올라오면 겨우 본전에서 약수익 올라오면서 감사합니다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선물 옵션은요. 내려가는 방향은 풋 옵션으로 수익을 내면 되고요. 올라가는 방향은 콜 옵션으로 수익을 내면 돼. 양방향 다 할
수 있어요.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날이 보면은 6월 13일입니다. 아침에 장이 출발과 동시에 시장이 전날 가격보다 갭상승합니다. 이만큼 올라요. 갭상승했다가 얘는 쭉 올라갔다가 이후에 줄줄줄줄 흘러내려서 종가까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아침에 시가에 매수해서 수익을 10시까지 판 사람은 수익을 냈겠지만 10시 이후에 산 사람은 전원 다 물려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주식은 다 물려요. 그런데 우리는 선물 옵션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침에 사가지고 10시 안쪽에 올라가는 걸 팔고 그 다음에 하방으로 선물 매도와 풋옵션을 사게 되면 떨어지는 폭에 대한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이날 같은 날 저는 뭐 했냐면 여러분께 지금 추천드렸던 AI 반도체 포커스 ETF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익이 이날 얼마 났냐면 5% 났네요. 많이 났죠. 여러분 개별 종목도 아닌 ETF 종목들이 5%씩 3%씩 수익이 빠바바방 치고 올라가는데 굳이 개별 종목을 사야 될 이유가 있냐라고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든 실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가장 보수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동산에다 여러분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돈이 30평대 아파트를 사고 싶어. 그럼 너 어디 살래라고 물어볼 때 너 강남에 30억 주고 살래? 아니면 저기 시골 가서 3억 주고 살래? 똑같이 30평대 구조 똑같아. 브랜드도 똑같아. 그럼 여러분 뭐 살 것 같아요? 30억짜리 강남 아파트 사지 않을까요? 왜요? 얘가 떨어져도 안전하고 나중에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갈 걸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 안전한 종목을 좀 거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같은 날에 선물 옵션은 어떻게 이게 상승인지 아느냐. 여기 올라가는 폭을 보면 우리가 여기 오른쪽 차트가 콜 옵션이고요. 여기 있는 게 풋 옵션 차트인데요. 저 아침에 장 출발하자마자 저는 옵션의 기준점을 잡아요. 그래서 이 풋 옵션 차트가 기준점이 얘가 4.50인데 기준이 요게 무너졌다는 얘기는 풋은 장이 하락할 때 수익 나는 거잖아요. 풋이 무너지니까 누가 올라갈까요? 콜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장은 상승인 거예요. 이날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쭉 잡았더니 올라가는 수익은 얼마가 났냐면 콜 옵션이 바닥에서 1100%, 10배, 11배가 났습니다. 여러분 주식은요. 하루에 많이 가야 30%밖에 못 갑니다. 상한가가. 그런데 콜 옵션 얼마 갔냐면 1100%, 11배가 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주식 사가지고 11% 수익 나는 거 해봐야 11% 먹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10배가 나면 1000만 원이 1억 되는 거예요. 11배면 1억 1000만 원. 이걸 내가 다 먹을 수는 없어요. 저도 다 못 들고 가요. 가면서 분할 청산하더라도 내가 몇 천만 원의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우리는 최소한 내가 원금 대비 하루에 2배, 더블 이상의 수익이 나는 게 일주일이면 한두 번은 무조건 있어요. 선물 옵션은. 이해하시겠습니까? 한 달이면 300%, 500%, 1000%씩 터지는 거는 한 달이면 3, 4번은 무조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적은 금액 가지고 수익률이 높은 시장에 오게 되면 나 돈 다 잃어버리고 얼마 없는데요. 적은 돈 갖고 1000만 원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시장이 선물 옵션이고요. 주식은 내가 만약에 1억 갖고 있는데 5천만 원 마이너스 나서 반토막 난 사람 5천만 원 찾으려면 정말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수익이 10%, 20%, 30% 쌓아가지고 2배가 나야 되니까. 그런데 선물 옵션은 내가 기본 예탁금이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다 쓸 필요 없어요. 200만 원, 300만 원 가지고 2, 3개월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좀 습관이 되고 성과가 좋아지면 그때 가서 금액을 늘려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3, 4개월만 내가 배우겠다 생각하시면 충분히 재미있어요. 다음 주 온라인 특강 때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그러면 6월 7일 같은 경우 보시면 제가 이날 보세요. DBI텍 아까 써드린 거 여기 문자 있네요. 제가 글에다가 톡방에 이렇게 썼습니다. 39,500원에서 45,500원에 매수한 거 현재가 44,000원에서 10% 수익권이니까 반 차익하고 다시 눌리면 어디까지? 39,500원, 45,500원 오면 사세요. 이렇게 제가 방에다 글을 써드려요. 시황을. 되게 편하죠. 그죠? 네, 그러면서 뭐라고 썼어요? 이미 매매하지 마시고 추격하지 말라고. 왜? 추격하면 물리니까. 언제? 떨어질 때 사라. 기다림해라. 장자방과 공부하면서 기다리면은 충분하게 채워질 거다. 레버리지 수익 감사합니다 하면서 수익 여기 포스코홀딩스 말씀드린 거 10% 수익 났다고 말씀들 하시잖아요. 자,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제가 쓰는 글은 굉장히 글이 짧아요. 많이 없어요. 근데 수익 내기는 되게 편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상승장에서는 우리가 콜옵션 사면 되고 선물 매수하면 되는데 이 상승 구간 안에서 주식보다 선물 옵션이 훨씬 수익이 높다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물 옵션 어렵다 위험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관심 한번 가져보세요. 다음 주에는 제가 선물 옵션 얘기 조금 더 상세하게 드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 6시부터 6시부터 9시까지 온라인 특강할 거거든요. 그때 제가 한 3시간 동안 아주 심플하게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릴 테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물 옵션 관련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좀 짧게 짚어봤는데요. 관련한 보다 자세한 공부가 필요하다, 선물 옵션에 대해서 보다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을 참고하시면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과 훨씬 더 자세하게 공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등장에서의 주요 섹터별 공략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현대, 오토에버, DB하이텍 등을 포함해서 업종별 대표주들에 대한 매매 전략도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물 옵션 매매 관련해서 강의까지도 들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